자, 오늘은 밥솥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밥솥 얘기는 정말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요. 자, 쿠첸에서 나온 밥솥이 이게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응이 왜 있었던 건지를 한번 좀 트렌드에서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쿠첸이 2025년, 그러니까 올해 선보인 1, 2, 3 밥솥이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히트 제품으로 1, 2, 1 밥솥이란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반응이 더 좋았다고 해요. 초기에요. 자, 그래서 좀 보면 일단은 이 제품은 상당히 좀 디자인이 특이합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밥솥의 형태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좀 돔형으로 디자인을 좀 한 이런 상황들이 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실제로 보면 출시 한 달 만에 판매량이 73% 증가했고요. 출시 초기 대비에 91% 이상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시장에 안착시키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안착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고, 그리고 출시 한 달 만에 이게 좀 큰 폭으로 오르는 거 봐서는 뭔가 사람들이 인지를 했구나라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특징을 좀 보니까 초고압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뭐 이거는 제가 사실 가전제품 리뷰어가 아니니까 거기까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 초고압 기술이 어디에 좋냐면 잡곡밥 맛의 강점이 있답니다. 여기다가 잡곡 특화 메뉴도 탑재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곡밥이나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잡곡들을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굉장히 좋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돔 형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굿 디자인 어워드까지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버스럽긴 하지만 인테리어용으로도 뭐 나쁘지 않겠다. 즉 뭐 밥솥을 인테리어로 사시진 않겠지만 내 주방에 이런 거 좀 놔두면 분위기 좀 살겠는데 이런 느낌까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쿠첸의 1, 2, 3 밥솥이 과거보다 반응이 더 좋았던 이유, 저는 웰리스에서 좀 찾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곡 맛의 강점이 있고 또 잡곡 특화 메뉴가 들어가 있다는 건 사실은 저속노화하고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저처럼 고속노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곡밥 같은 경우는 맞아요. 예, 저속노화 식단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 저속노화의 카테고리가 결국은 웰리스입니다. 그렇죠? 좀 더 나은 삶을 지향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해볼까 하다가 식단을 좀 바꾸시는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웰리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밥솥에서도 아시다시피 당지를 빼주는 밥솥이라고 해서 그것도 또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하나라도 조금 더 바꾸고자 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뭐 하나라도 바꾸고자 하는 이 마음에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이런 부분이 매출이나 아니면 성과를 담당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웰리스라는 게 정말로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한 개념이 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일 것 같고요. 어, 앞으로 정말 무언가 바꿀 수 있는 이런 선택지를 제시하는 건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얘기 같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쿠첸의 밥솥이 인기가 좋은 이 상황에서 저는 홍코노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 디자인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존의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돔 형태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방 인테리어에도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죠. 홍코노미라 함은 집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들을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돈을 쓰는 것도 해당합니다. 인테리어 대표적인 홍코노미 상황입니다.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나만의 공간 혹은 나만의 스타일로 꾸미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를 사셔도 어울리는 거 사고 싶지 뭐 안 어울리는 거 사고 싶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디자인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톤과 일치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홈코노미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홈코노미는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디자인 쪽에 돈을 많이 쓰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쪽, 뭐 예를 들면 게임이나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기타 활동들에 돈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각자 분화가 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간 집을 위해서 쓰는 돈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여기서 집을 위한다는 건 집에 투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집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해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분화가 되고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카테고리인 건 확실하다라는 얘기 오늘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밥솥 이야기로 두 가지를 정리를 드렸고요.
어쨌든 간 트렌드를 잘 읽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조성노화 돈다라고 하니까 이 조성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깔끔하게 제시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겠고 마케팅 포인트도 확실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처럼 트렌드에 대한 적응은 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